그래서 장 장군의 업적과 그다음에 백범 선생 암살의 어떤 그 비극적인 전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그래서 국정교과서 사건은 왜 났을까요? 국정교과서에 안두희를 안의사라고 쓰지는 못하겠죠. 아무리 저놈들이 뻔뻔해도. 그렇지만 그놈들 생각은 뭐냐면은 안두희가 이번에 이제 백골당 갖고 엊그제 난리가 났었습니다만 세월호 사건 때 서북청년단이 재건된 건 기억하십니까? 그 이족들 대시동산 한 데 와서 막 노란 입고 짜려고 했었던 놈들. 그놈들 그 재건단 단장이던 놈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백범을 그 안두희가 서북청년단 간부예요. 저 총무부장이었습니다. 백범을 처단한 게 의거다. 의거를 한 사람이 의사 아닙니까? 안 의사.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백범 같은 사람분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교과서로 애들 배우는 게 싫으니까 국정교과서 만들어서 독립운동 지우고 독립운동 별거 없었다. 뭐 임시정부가 그게 월세도 제대로 못 내던 사람 이게 무슨 놈의 독립운동이냐. 이제 이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한 사람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온갖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추적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벌어졌었던 일들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만 우리 이정철 회장님께서 2월 공세라고 그 당시 회고록에서도 자세히 소개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세 가지 사건을 기억합니다. 반민특위 해산, 그 다음에 국회 투합체 사건, 백범 김구의 암살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건은 다 따로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건입니다. 한 가지 사건이 물 위로 드러나서 좀 세 가지로 드러났을 뿐이지 한 가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쭉 추적을 해왔습니다. 국회 투합체 사건 때 구속된 국회의원 숫자가 13명입니다. 그런데 백범 선생이 13표가 나왔었거든요. 100% 겹치지는 않지만 70~80% 이상 그 구속된 13명이 찍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국회 투합체 사건 핵심 인물이 김약수라는 건 다 아시죠? 국회 부의장. 그 김약수의 체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원래 백범 암살 계획이 뭐냐면 김약수가 경교장에 숨어있다 해요. 그래서 김약수를 잡으러 갔는데 김약수가 반항을 하니까 거기서 총력전이 벌어져서 우당탕탕하다가 실수, 소위 백범을 잘못 쐈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약수가 딴 데서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약수 잡아서 경계장을 실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장은삼이가 펄펄 뛰면서 안두희랑 그 호병 쪽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막 아주 그냥 욕을 하고 그래갖고 이제 6월 26일 날 불행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 때 뒤척이 그러니까 장흥 장군도 그러니까 이거 국회 투합체 사건 뭔가 이상하다. 백범 선생 신변을 뭔가 좀 갸우뚱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질 거라고는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범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장정은 저 회고록에 보면은 조문을 못 가셨습니다. 그만큼 위축되어 계셨던 거고, 그 다음에 헌병사령부 참모들도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던 거고, 그 현장에 이제 헌병이 미리 배치가 되어 있었던 거고, 또 전북도 가 있는 사람들, 사령관이었지만 사령관 말보다 부사령관 말을 더 듣는 사람들 배치되어 있었고, 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행히 제가 어떻게 우연히 구해갖고 갖고 있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가 군적정보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흥 장군의 흥포군감학교 출신이시고 김사나 아리랑의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왼쪽은 북한의 민족보위상지는 최영건, 그 다음에 약산 김원봉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학교를 다녔거나 교관으로 있었던 거군요. 사진 아까도 좋고 장흥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만
여기 이제 보면은 의열단을 하셨어요. 의열단을 하시고 이제 뒤에 보면은 민족혁명당 이런 걸 또 그 민족혁명당에서 관계하셨는데 이 조직은 좀 뭐랄까 그 진보적인 색깔이 있는 그 당시에 분류한다면 좌우를 분류한다면 좌파 조직에 관계되는데 자서전에서는 얘기를 안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위기가 아마 그러니까 백범 암살고 아직 그 밀리는 분위기,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대접을 못 받고 특히 좌파 독립운동을 위험시되던 분위기 속에서 뭐 이런 얘기를 감출 만큼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장장군이 당신이 알고 계신 것을 다 쏟아부은 건 아니고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위축된 상태에서 좀 쓰시지 않았나. 그래서 참 살아생전에 인터뷰를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것 같습니다. 46년도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동아일보에 동아일보 장군들 해서 크게 소개가 됐습니다. 소개가 됐는데 그때 한국 정세가 불안하니까 중국 분적을 완전히 정리를 안 하셔서 그 얘기 자서전에 나옵니다만 이 분적에서 문제 삼아서 다시 중국 갔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특정의 지원과 헌병사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전동동이 전략술사사님이고 최병동이고 신성모인데 요 라인이 또 여기 군기대 총무과장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정말 민간인 신분으로 온 거예요. 그때 경찰에 있다가 그러다가 임관은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48년 7월 달에 안일 고백이 나오고 48년도에 이제 안일 고백이 다시 나오면서 요백이 7월 보고 8월 보고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붙어서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죽은 신성모 얘기는 다 빼지 않았어요. 근데 전범들 얘기는 이제 싹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범덕은 잘 아시겠지만 전혜빈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경성대에 다닐 때 고문 양과에 합격을 해서 굉장히 머리 좋은 게다가 노력파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쁜 놈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조선인 경찰 중에서 여기 이제 경시급이 제일 8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윤종화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경찰부장, 지금으로 치면 경무관인데 누구냐면 그러니까 윤종화의 종손자, 그러니까 요새 많이 나옵니다. 윤상현이요. 참 입에 담기도 윤상현이가 윤종화가 윤상현의 작은 할아버지. 또 이제 노덕술 이 중에서 그러니까 노덕술은 좀 나중에 다른 케이스로 왔습니다만 윤무병이 전범도 이승이가 헌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병 도망간 사람을 이거는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김경호하고 요 백두진 천황내부 집안이고 그 사람은 이제 조금 별이 약간 달랐습니다만 평안도 표고제들이 많습니다. 평안도 표고제들이 많고 백옹교는 안두희가 육군형무소에 있을 때 육군형무소장 있었고 민간인 학살가도 많이 강남한 사람이고 안익주는 안익태 형이에요. 여기는 부역죄로 사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성봉 윤우병은 다 치안국장 지냈고 김정태가 국회 터치 사건의 실무 책임자가 됐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회고록에 한 줄 나옵니다만 맞아 하고 했었던 게 뭐냐면은 백선엽 역할을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의심은 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장장군이 증언을 했는데 백선엽이가 정무국장을 하면서 한 역할이 뭐냐? 바로 김학규 장군, 광복군이죠. 근데 김학규 장군의 잘못이라면 안두희를 믿었던 거죠. 같은 동향이라서 그래서 안두희를 한덕당원 지금도 뭐 발표해주고 이제 드나들게 한 이제 그런데 이 김학규 장군이랑 뭐 해서 한덕당의 내분으로 이 사건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공로로 그러니까 백선엽이가 이제 사단장으로 나갔다. 이제 그렇게 사단장은 지금 사단장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는 사단장이라는 게 군사령관급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하여튼 전북역에 돌림 출국한 거 이거 그때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바둑 두다가 그냥 기포공을 때 그렇게 얘기했고 이게 이제 범행후 안의사수가 있어 라고 나온 거고 장은생이는 자기가 실행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공부에 득을 인정해준다. 그리고 우씨 이렇게 떠들다가 김창룡이가 잡아다가 감옥 안에서 죽었습니다. 장한성은 입을 좀 가볍게 놀리다가 이게 이제 국회 토락지 사건, 사실은 국회 토락지 사건이 백범 암살과 같은 거고 백범을 지지하는 그 세력을 친 겁니다. 왜냐하면은 1차 이제 남북협상이 이제 단독정부가 수립이 됐고 이 시기가 바로 백범 암살이 이루어진 시기가 미군이 철수하는 시기예요. 지금도 한국의 보수 세력이 한국의 경제력이 이렇게 북한을 몇십 배 압도하고 있어도 걸걸걸걸 써오는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백범 선생이 늘 경고한 게 북한 가보니까 군사적 그 대비 많이 돼 있더라. 남쪽 어떻게 할 거냐. 전쟁 나면 큰일 난다. 전쟁은 막아야 한다. 전쟁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화를 해야죠. 그런데 신성로 최병덕이가 한 짓이 뭡니까? 백범을 죽였잖아요. 그게 요번에 이제 유엄한 회고록 해서 뭐 그것도 얘기하자면 길지만 뭐 저도 글 쓰고 또 회장님도 글 쓰시고 썼습니다만 거기서 지금 뉴라이트 놈들이 그 백범을 뭐 반역자다 말도 안 되게 하는데 뭐냐면 북한 군사력이 센 거 알고 북한이 밀고 내려면 남쪽이 깨짐하고 깨질 거 아니까 남쪽에 침해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들고 있는데 백범 선생은 정말 온 몸을 다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 한다고 경고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백범을 죽였어요. 그러고 그러면은 자기들이라도 뭔가 대비를 해야 하는데 뭘 했습니까? 큰 손님 한번 벙친 거예요. 점심 평양에서 저녁을 심을지해서 막상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점심은 대전에서 저녁은 부산 가서 먹은 거 아닙니까? 이승만이 대구까지 갔다가 누군가가 그런 것 같아요. 각하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대전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다시 끊어버리고 오죽하면 런승만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미군 철수하던 이 날짜가 6월 30일, 25일 그 무렵에 미군이 나가는 그 불안한 시기에 미군 철수를 남로당 지령받아서 했다 해서 국회 토락지 사건 잡아들이면서 백범을 안내한 겁니다. 시간이 어떻게 빨리 끝냈습니다. 김학수 얘기는 아까 한 거고 김학수가 숨어있는 걸로 해서 김학수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백범 죽이게 되고 이게 이제 젊었을 때 신성보고 여기는 누구냐면 부부로간 이근노 선생입니다. 한글 학자로 유명한 이근노 선생 그리고 국방장관이었던 안호상. 그래서 세 명이 다 대종교였고 경남 출신이었고 백산 안희재 선생의 후원을 받아서 개인적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6월 공세는 국방장관 신성모가 이제 총괄을 하고 그 밑에 군과 경찰이 있는데 경찰은 김효석 김태선 라인이고 담임 기습격을 했고 여기 포병사령관 포병 쪽에 이게 포병이 완전히 서북청년단입니다. 서북사람들이 다 들어서 백범 암살했고 검경 쪽에 국회 토락지 사건을 했고 김창룡이가 사건 뒷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6월 공세에 대해서 우리 이영철 비전님께서 이 후보에다가 이제 지었고 889 갖고 그 했습니다. 889 갖고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암살의 이제 배후적이긴 한데 그 암살을 직접 실행한 거는 훨씬 더 은밀하게 해야죠. 이 사람들은 강력급이고 이것도 정치사에서 복잡한데 이승만이가 한민당하고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런데 한민당을 하고 적당히 끌어들여야만 정치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한민당과 관련이 있는데 이승만 쪽으로 붙은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의 핵심은 후정이었어요. 나중에 과도정보 후정이었고 그래서
강력급 8명이 모였다. 그리고 이제 8판동 8번지가 허정의 집이었고 안국동 8번지가 윤고선 집이고 강력급 8명이 모였다. 그래서 88구학교라는 명칭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자기들끼리 모임을 정식으로 만든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최병덕, 정봉덕, 김태선, 김창룡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강력급은 아니죠. 요인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임명직이 역할이 중요한데 임명직 아마 그 고정훈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80년 전당정권 초기에 그 민주사회당인가요? 그래서 그 진보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그때 국회의원을 해봤는데 그 사람이 1960년도에 대법망사를 폭로했습니다. 그 폭로 있고 난 다음에 신성모가 며칠 뒤에 죽은 거예요. 자살했다는 말도 있고 충격으로 뇌혈이 왔다는 말도 있고 독살당했다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때 고정훈이 대법망사를 그 배후로 임명직하고 신성모를 지목을 했는데 신성모는 확실하게 밝혀져 있고 임명직은 뭐가 그 이제 아직 완전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좀 조사한 바로는 장은산하고 아주 친했어요. 장은산이가 자기 여자친구를 보내서 임명직 집에 살림을 사라져. 뭐 그런 후보를 어디서 찾아서 아 이게 또 연결이 이렇게 되는구나. 조금 더 이제 백범암살 진상은 더 파헤쳐봐야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6월 한 그 공사가 성공했잖아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이제 전리품 싸움을 하죠. 공동의적 백범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서 했다가 백범 제거를 하고 나니까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쿠데타 성공하고 나면은 특전선놈들, 수방선놈들, 방청선놈들 자기들 전리품 다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제 전리품 다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가 살아갖고 각 기관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49년 6월에 백범 암살을 하고 난 다음에 49년 9월, 10월쯤에 서로 신생 대한민국의 뭐 법제가 완비되기 전에 자기들 몫을 차지하려고 굉장히 정말 농구로 치면 올코트 프레싱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왜냐면은 CIC 특무대 쪽에서는 요거예요. 요게 김창룡입니다. 이재복 잡았다고 사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재복의 상부선이 이중업이에요. 이 이중업이를 김창룡이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남노당을 완전히 괴멸시켰다. 괴멸시켰다 하는 그게 되는 건데 이 이중업이가 탈출을 했어요. 근데 그 탈출한 사연이 장장군 회고록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전범도의가 자기 집을 고치는데 남한산성이 육군 교도소에 있었던 죄수들을 동원을 했는데 그때 이재복이가 탈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기들끼리 이 전리품 쟁탈전에 한참 심한 마당에 이 엄청난 대형 사고를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범도의가 큰 공을 세웠지만 그러니까 전범도의가 파면당하는 겁니다. 헌병사령관. 헌병사령관에 있다가 파면을 당해서 실업자가 됐다가 굉장히 또 정치투쟁이 굉장히 심한 정치투쟁을 거쳐서 전범도의가 신성모가 국무총리 서기 자리를 차지하니까 다시 비서실장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설명을 드리자면 한참 걸리는데 50년 초반에 50년 4월달 한국장님 터지기 2달 전에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쿠데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무장관이 국방장관을 살해하는 기록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밑에서 그만큼 쿵가루 집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무장관 백성욱이라는 사람이 민간인 정운순을 내세워갖고 했던 총참모장 헌병사령관 신성모 정병도 부임입니다. 최영훈 나중에 이정혜 의장지만 그리고 최영국장 대행인데 최영국장 대행이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했고 이번에 정보수사 2당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자기네들끼리 민간인 정수가 책임져서 작업돼서 시한국장 헌병사령관 총참모장을 거느리는 수사기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수사기구를 만들어갖고 여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공안검사들이 치고 나간 거죠. 치고 나가서 평안도지 지휘대. 그리고 이제 좌익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대대적인 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검사들 입장에서는 좌익은 이미 다 잡아들였다. 김한영 기자까지 다 잡아들였는데 무슨 좌익이 대규모 공격을 일으킨단 말이냐. 그래갖고 이제 했고 이 세력들, 이 사람들, 이 중에 이제 핵심 인물이 백성무 씨였고 장석규는 그 이승만의 비서, 둘 다 해외에 있었던 그 비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패거리를 몰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요즘 말로는 수거 내지는 뭐 백년도에 배 떼어서 거기서 이제 뭐 배를 침몰시킨다, 죽인다, 뭐 그런 식의 그 비슷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와 이제 국방장관을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서 아마 이승만이 이 계획을 다 읽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이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타협을 이뤄서 이제 타협을 이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타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군은 신성모, 최병덕, 정일본, 김백일, 동일장 젊은 군입니다. 신성모가 왜냐면은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장군을 싫어했어요. 왜냐면 최병덕이나 정일권이나 다 30대 초중반 아닙니까? 걔네들을 데리고 신성모는 그때 뭐 나이가 한 60쯤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하느라고 이범석, 김홍일, 김서원 같은 노장군, 또 이형근의 장인인 이응준 장군, 일본군 출신이지만 실전 경험이 있는 장군들을 배척을 한 겁니다. 신성모는 선장 출신이에요. 육지의 전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최병덕이는 병기 장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일권이나 김백일은 만주에서 빨치산 특보를 했던 사람들이지 정규전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한국군의 수뇌부가 된 겁니다. 그러고서 뭘 했냐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풀소리 뻥뻥 치다가 전쟁이 막상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한대항 갈팡질팡하니까 이승만이 안 되겠다 해서 이범석을 불러들이죠. 그 이범석이 얘기한 게 서울 포기하고 시흥에 한강 방어선 치고 그 시흥에서 이제 사령부 하고 했을 때 그때 김홍일 장군이 시흥 방어전투 사령관이 되고 장 장군이 참모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 국군에서 언젠가 국군의 영웅 뽑았는데 백선엽을 했더니 노장들이 들고 나와서 백선엽이가 무슨 영웅이냐, 바보다운 전투를 혼자 했냐. 거기는 전체 방어선을 그리고 미군이 주도한 그 전투였지. 그래서 진짜 영웅을 뽑은 게 김홍일 장군입니다. 시흥방어선 전투. 시흥방어선 전투에 참모장으로 장 장군이 참여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늦게 받아서 배제에는 포함을 시키지 못했지만 그 뒤에 에필로그에 장석기 선생님께서 쓰신 걸 보고 또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장흥 장군이 국방부 병무국장이 되자마자 김창룡한테 잡혀서 조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사받은 사건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명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리 끊고 도망갔고, 다리 끊고 도망간 얘기를 조금 더 하는데, 신성모가 다리 끊고 도망간 다음에 결국은 이때 이형근 장군,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형근 장군의 지론이 뭐냐면은 육군 수뇌부의 적과 내통했다, 간첩이다. 신성모, 최병덕 중에 최소한 둘 중에 하나, 어쩌면 둘 다 북한하고 내통했다 정도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참모총장을 지낸 분이에요. 이형근뿐만 아니라 수도 빽빽입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은 그 무능함이 단역 수준이었다.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근데 최병덕은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얘기는 못하지만 저거는 이상해. 인민군이 나오는 지역 아니면 빨치산 나오는 지역 아니었는데 왜 참모총장이 죽어? 그리고 북한이 죽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국의 참모총장을 사살했으면 엄청난 정권인데 북한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자기들이 했다고. 굉장히 의혹이 많은 죽음입니다. 신성모 국민방위군 사건 사실 또 신성모 책임입니다. 그 장장군도 책에다 쓰셨고 거창학살도 신성모 책임인데 신성모가 이제 굉장히 악역을 했고 김정은이 통해서 국회조사단 가는데 총 쏜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신성모가 그때 어떻게 했냐? 일본 대사로 이승만이 내줬어요. 이승만이 신성모를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프란체스카도 신성모를 아꼈어요. 왜냐하면 영어가 자유로우니까. 신성모가. 그래서 이제 이종섭이가 이번 최상병 사건 때 호주 대사 나가니까 런종섭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표현을 안 썼지만 런종섭의 큰 형님이 런성문입니다. 런성문. 일본 대사가 써 있었고 하여튼 장 장군이 이제 국방부 병무장이 된다고 김장군적을 받았는데 불행한 군 생활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불행한 군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국방부 병무국장으로 되게 됐느냐. 여기가 손원일 장군입니다. 해군참모총장 시절로 국방장관이었어요. 손원일 장군은 잘 아시다시피 임시의정은 초대의장을 지낸 손정도 목사님의 아드님이라서 독립운동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군을 발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일 세력 김창룡이가 제동을 건 거예요.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이것도 오늘 49년 부고 사건이라고 해서 아주 오래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갖고 덜어놓으려고 하다가 이제 하여튼 좀 덜어놓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게 잡아서 조사했었는데 본인을 굉장히 위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김종평 장군은 나중에 또 금력에 이 사건에 연루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다가 연루시키지는 못하고 이 사건을 확대해서 이형근, 조봉암을 같이 엮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때 사건이 확대됐으면 장 장군도 운전치 못한 건데 사건이 축소되면서 김종평 장군만 김창룡하고 사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기 책에 보면은 전사 총감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육군 군제사무부는 군사감입니다. 군사감으로 계실 때 책을 펴내신 게 유교사 변사고 여기에다가 신성모의 악행을 기록하려고 하셨다. 근데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책이 마침 저한테 있어갖고 찾아보니까 악행을 그러니까 이제 완화가 된 거예요. 정신불평에서 저녁을